안녕하세요. EFT와 명상으로 무의식을 치유하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개꿈은 없다. 무의식을 통한 꿈 분석과 메시지 찾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꿈을 꾸시죠? 어떤 분들은 꿈을 하나도 안 꾼다고 하시고 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수면을 통해서 6개에서 7개 정도 꿈을 꾼다고 해요.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깨어있으면 그 꿈이 다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리즈로.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 한 100번 정도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것이 별로 인상 깊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죠. 꿈 분석은 무의식의 이해와 치료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칼융의 꿈 그림 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저는 그 방대한 양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전업 화가라고 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그 세밀한 묘사, 화려한 색감, 마치 뭐 그 피카소 같을 연상시킬 정도의 그런 그림 솜씨 이런 것들에 굉장히 한번 놀랐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집요함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구나. 약간 오타쿠적인 뭔가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것도 재능이구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경외감을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레드북이라고 칼융의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보진 않았는데 그 그림만 봤거든요. 거기 수록단 그림들을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개꿈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꿈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악몽이나 안 좋은 꿈을 꾸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개꿈이야, 잊어버려 이렇게. 근데 개꿈은 없어요. 왜냐하면 꿈은 우리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욕망이나 두려움, 기쁨 등을 투사하기 때문이에요. 모두 의미가 있고요. 그 하나하나 나타나는 표상들에 메시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꿈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간혹 악몽을 꾸고 기분이 찝찝하다고 한 사람한테 야, 꿈은 반대야. 라든지 개꿈이니까 무시해.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이제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네. 그렇다고 안 좋은 꿈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경고나 메시지, 특히 아주 끔찍한 악몽이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어떤 경고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꿈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이 했던 일인데요. 어떤 좀 인상 깊은 꿈을 꾸면 인터넷 그 네이버 검색창에 그 꿈 해몽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경험상 맞지도 않고요. 무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그 꿈의 해몽을 찾는 것은. 왜냐하면 그 꿈에서 나타나는 표상은요. 우리 인구, 지구 인구 한 50억 정도 되잖아요. 인구의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듯이 그 꿈을 꾼 당사자가 처한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똥꿈을 꾸면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야, 복권 로또 사라, 뭐, 그 재물을 이제 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망신살, 또는 굉장히 불편하고 찜찜한 마음의 상태를 똥으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똥꿈을 꾸는 걸 항상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마음속에 찜찜한 일이 있거나, 집안이 지저분하다거나, 하여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해결하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꿈 해몽을 하고 싶으시면 인터넷 사이트에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읽으시거나 돈을 내고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고 글을 써보거나 성찰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잘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음, 또 중요한 거는요, 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나를 투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나를 쫓아와서 계속 죽이려는 꿈을 꾼다. 아니면 귀신이 막 쫓아온다. 그러면 그 강도나 귀신은 내 안에 두려움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꿈에 첫사랑이 나타나서 데이트를 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야, 그 남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연락해서 뭐 사귀자고 할까? 만나자고 할까?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꿈에 나타난 첫사랑도 나의 어떤 부분을 투사하는 거거든요.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꿈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과 오랫동안 사귀었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좀 어떤 경제적인 무능력함이나 좀 우유부단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이 남자는 좀 경제적 결혼 상대로는 부적합하구나, 좀 못 믿었구나, 이런 다분히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첫사랑은 아니죠. 전 남자친구 꿈을 꿀 때쯤에 제가 하고 있던 일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아주 게을르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던 시점인데, 전 남친이 꿈에 나타난 이유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부분, 즉 좀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꿈으로 투사된 것이죠. 즉 뭐냐면,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하라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언니와 엄마가 등장한 꿈이었는데요. 그 언니가 꿈속에서 저한테 막 연예계 가십들을 막 말해주는 꿈인 거예요. 뭐 누가 어떤 가수랑 어떤 배우가 막 불륜이고 누가 누구랑 사귀고 막 같은 굉장히 잡다한 그런 이야기들을 썰을 줄줄 풀어내려고 하는데, 저는 막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눈을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들으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언니를 막 째려보면서 이야기 못하도록 막 눈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서 눈치를 주니까 막 언니가 그 얘기를 저한테 잘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 꿈에 등장한 어머니, 나, 언니 다 저의 내면을 투사하는 거거든요. 네. 이 꿈을 꿀 때쯤에 또 저의 취미생활 중 하나가 그 맘카페 부부 클리닉 이런 데 들어가는 유튜브 막 들어가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막 고민거리들 글 보고 막 그런 동영상 보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 뭐, SNS도 그렇고, 한번 빠져들면 완전 개미지옥입니다. 한두 시간은 정말 순삭이에요, 순삭. 예, 어쩔 땐 심할 때는 막 3, 4시간까지도 보다가 피곤하니까 다시 하고, 그러면 그날은 하루 이제 다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내 모습이 정말 너무 한심하고, 막 끊으려고 해도 습관이 한번 딱 들기 시작하니까 일단 피곤하고 뭔가 좀 심심하다, 지루하다, 일하기 싫다면 손에는 당연히 그런 유튜브나 이제 동영상을 맘카페를 막 들락거리는 거죠. 근데 이 꿈을 딱 꾸고 나서, 야, 진짜 이 행동이 정말 나한테 유해하고 무익하고 내 영혼이 정말 원하지 않는 습관이구나. 그 정말 비생산적인 일이구나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꿈속에 나타난 엄마는 제 영혼의 목소리인 거예요. 즉 부정적인 사념체에 집중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거죠. 이 꿈의 메시지를 딱 알아차리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가십성 글이나 동영상 보는 게 조금씩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대폭 줄어들게 됐죠. 예. 꿈은 건강한 정신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도 다 꿈을 6번에서 7번 정도 꾼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렘 수면 단계에서 주로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렘 수면이란 이제 90분 간격으로 반복되는 수면식인데요. 이때 특징이 빠른 안구 운동을 보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렘 수면과 꿈에 관한 연구한 그 실험이 있는데요. 이 꿈이 인간의 신체의 정신과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실험을 한 연구가 있어요. 피험자들이 이제 잠을 딱 빠지면 빠른 막 안구 운동이 시작될 즈음에 그때 이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때마다 꿈을 꾸지 못하도록 계속 깨운 거예요. 방해해가지고. 네. 이런 실험을 몇 날 며칠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험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질병, 그리고 막 신경질 불안증과 우울감,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막 식욕과 체중 증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이걸 보니까, 야, 꿈은 진짜로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꿈은
낮 동안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들어온 수백만 가지 정보들을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고 청소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한 그 욕구불만들을 꿈속에서 해소하는 창이 되기도 하고요.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꿈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 루시드 드림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텐데 자각몽이죠. 꿈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 그래서 뭐 이걸 자각몽을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랑 막 이렇게 논다든지 재미있게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보면. 근데 정말 계속 그런 일을 하면 현실에서는 현실 도피자가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각몽, 루시드 드림 이런 좀 삿된 거에 너무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꿈은 꿈 그 자체로 이 무의식을 청소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꿈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하지만 한참 꿈에 이제 집중이 막 되어 있을 때는 항상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그 노트와 펜을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잠자리에, 두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영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꿈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자신의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 아니면 나의 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또는 나에게 메시지를 줄 꿈을 꾸게 해줘. 그리고 선명하게 기억하게 해줘. 처음에는 안 되는데요. 이제 계속 반복하고 이거를 좀 간절히 좀 원하다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나고 아주 그 신묘한 해결책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깨면, 꿈에서 깨면 즉시 노트에 내용 적습니다. 꿈이라는 거는 아주 순식간에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세세하게 잠결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적으려고 하면은 잊어버리니까요.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2마리, 나를 덮친, 동네 목욕탕, 대머리 아저씨가 욕을 함,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나중에 봐도 그게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는 거 글쓰기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꿈노트에 적힌 키워드를 보고요. 이 나타난 표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 분석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일단 꿈의 내용들을 쫙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일단 적으시고 여기서 나오는 그 표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고양이, 그 목욕탕 대머리 아저씨, 화를 내는 사람, 나를 덮쳤다, 아니면 내가 밀쳐냈다 이런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쭉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쭉 써내려 가보시면 어느 순간 탁 감이 옵니다. 알아채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조금 시간적으로 출근이나 이런 거 시간에 좀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들은 더 깊이 꿈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꿈을 꾼 후에 예, 그 원래 기상 시간보다 좀 일찍 깼다. 그러면 키워드만 노트에 간단히 적어놓고 다시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이렇게 들면서 지금 방금 꾼 꿈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려달라고 다시 자신의 뇌나 영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과 관련된 꿈을 액자식 형태, 즉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막 꾸게 되는 거예요. 막 시리즈로 막 중첩돼서 온갖 꿈들을 다 꿉니다. 예, 연결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첩해서 꿈을 꾸게 되면서 더 명확한 꿈의 표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편의점 사장이 되어서 손님을 맞는 꿈을 꿨다. 그 키워드를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면 꿈속에서 편의점 장면이 다시 나타나면서 뭐 손님이 다시 들어와서 손님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바꿔서 목욕탕으로 간다든지 이러면서 연결된 또 다른 장면의 꿈과 이어지게 됩니다. 예. 아주 칼융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대로 그냥 살게 되죠. 네. 그 무의식 속에서 또는 나한테 일어난 일은
어떤 무의식에서 나타난 신념에 그대로 표상된 건데요. 이 거울처럼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못하면 그냥 막 휩쓸려서 하는 거예요. 내 팔자가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하죠. 예. 그래서 꿈을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고, 상담을 받는 것도 좋고, 뭐 집단 그룹 상담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독서를 하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그 자신을 항상 성찰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사람과 안 갖는 사람의 인생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꿈 분석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꿈을 억지로 기억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요즘은 뭐 거의 기억을 안 합니다. 별로 그렇게 뭐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꾸준하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아니면 저한테 무슨 고민거리가 생기면 꿈한테 분명히 또 물어보고 메시지를 또 찾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꿈에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왜냐면 꿈을 꾸는 행위 그 자체로 이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근데 내 영혼이 아니면 나를 지켜주는 뭔가 절대적인 어떤 지혜나 수호신이 있다면, 수호천사가 있다면 나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꿈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 나를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신성한 지혜가 있음을 믿고, 꿈이 나의 무의식의 비밀을 그 보물창고로 인도해 줄 거라는 한 믿음이 있으시면 꿈을 분석하시고 꿈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